펍메드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쭉 나온 논문들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너무 많은 논문들이 한 번에 막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모든 질환 전부 이 당화 현상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무것도 하지 말고 풀만 드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 몸 더 건강해지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거는 왜 무시하세요? 해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당을 섭취하게 되면요, 흡수가 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조직들의 여러 가지 분포가 될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당이 좀 과해지거나 너무 많은 양의 당 상태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도 분명히 남는 양의 당들이 생길 거죠. 자, 그리고 이 당은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이런 데 같이 딱 들러붙죠. 들러붙고 난 뒤에 우리 몸에 있는 열의 반응들이 같이 동반되면서 뭔가 그 조직들이 변성이 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당화 현상이에요. 자, 우리 몸에 당이 많은 질환,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당뇨죠. 자, 이 당뇨가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해보면 우리 당화혈색소라고 해서 우리 몸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당화 현상이 생긴 헤모글로빈입니다. 즉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헤모글로빈이 잘 작동을 해서 산소를 받아서 공급하고 하는 것들이 잘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당화된 상태의 헤모글로빈이 되어버리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그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높게 나오고 특히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높게 수치가 나오면서 아, 이분이 당 조절이 잘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죠. 당화혈색소 같이 최종으로 당화 산화물이 생기는 이걸 우리가 AGE 프로테인,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즉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라고 해서 최종 당화 산화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자, 그냥 당독소라고 하는 걸로 좀 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그 방법으로 제가 표기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에서부터 반응을 보여가지고 생기는 당독소와 지방이 당독소가 생기는 경우가 다 있고 다르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국은 모였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가역적인 변화, 제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는 바로 당화 현상의 끝이 바로 이 당독소, 최종 당화 산화물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쌓이게 되면요, 얘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원래 단백질이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들이 단백질 두 개 붙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막 물질들이 엉겨 붙으면서 뭔가 되게 구조적으로도 뭔가 좀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단백질은요,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피부 내에서도 우리가 또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섬유들도 되게 많이 존재하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이 당화 현상으로 인해서 변성이 생기게 되면 그 기능 그 자체가 약간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죠. 콜라겐이 하나 있던 것들이 막 들러붙는다거나 엘라스틴이 이렇게 신축성이 좋아야 되는데 제대로 신축성이 없게 만들어준다거나 이러면 뭔가 피부가 뭔지 모르게 더 단단해지고 딱딱해지고 탄력도도 되게 떨어지고 상처 재생이나 회복도 잘 안 되고 뭔가 모르는 염증 반응도 계속 일어나게 되고 당화 현상의 결과인 겁니다. 당화 현상의 당독소를 체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 수치가 당뇨가 있는 분들이 우리가 망막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우리가 다리라든지 신경이나 이런데 합병증으로 오는 증상들을 예측하는 인자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우울증과도 좀 더 심한 정도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뭐 다른 피부 질환,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 그 자체들도 이런 당독소가 높게 되면 훨씬 더 그 증상이 나빠진다. 이런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모든 질환, 정말 모든 질환이 전부 이 당화 현상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모든 질환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 당화 현상으로 생겨져 있는 우리가 최종 당화 산화물들은 우리 몸에 침착이 되고 난 뒤에 점점점 증가하게 되는데 잘 깨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뭔가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죠. 만들어지는 게 많고 불필요한 게 이상한 게 많아지면 이걸 없애려고 하는 시스템 역시 상당히 많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이 상당히 생각보다 만들어내는 양을 생각보다 전부 다 소화시켜서 다 없애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매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냥 뭘 하지 않아도요, 최종 당화 산화물은 계속해서 꾸준히 쌓여 나가는 겁니다. 그게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에 그런 당화 현상이 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만성 염증을 유도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어떤 질환으로 넘어가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뭐 거의 모두 탄수화물 중독이죠. 기본적으로 밥 없으면 못 살고 밥 안 먹으면 안 먹은 것 같고 고깃집 가서 고기 다 먹고 식사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가 밀가루를 거의 먹지 않습니다. 물론 거의 뭐 밥도 식당 가면 고기 먹으러 갔을 때도 탄수화물 잘 안 먹고 고기로만 끝내는 경우, 물론 좀 허전합니다. 물론 좀 허전하긴 한데요. 자, 그만큼 먹을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당입니다. 여러분들 음료수 드실 때 당 적은 거 먹어야죠. 뭐 드세요?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제로 들어간 거 먹죠. 그러니까 드시지 마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과일이 상당히 좋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과일도 문제가 뭐냐면 뭐 한 2000년, 3000년 전의 과일과 지금의 과일이 같은 과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맛이 되게 없었던 과일들을 개량하고 품종을 개발하고 더 맛있게 만들고 당도를 높이고 이런 과정에서 더 맛들이 풍부해졌죠. 그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가요? 과당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게 돼 있죠. 즉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과일은 예전에 정말 선조들이 먹었던 과일과는 분명히 다른 과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음식을 많이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과일 안에 들어가져 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이라든지 영양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섭취해야지만이 우리 몸의 생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분명히 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잘 먹고 있다니까요. 너무 많이 먹는다니까요. 자, 그렇게 잘 먹고 있는 과정에서 또 여러분들 뭘 먹어요? 과일 몸에 좋대. 과일까지 또 먹죠. 과일을 또 작게 먹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과일 또 귤 하나 까기 시작하면 한 10개씩 까고 20개씩 까잖아요. 먹는 양이 많다니까요. 훨씬 많아지게 되다 보니 결국은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또 그 짜투리 시간에 들어가는 그 영양소가 상당히 많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과당 역시 실제로 이 당화 현상을 일으키는 가장 큰 대표적인 주범 중에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과당 섭취를 줄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당의 섭취를 줄여라.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과당 이런 섭취를 줄이는 게 중요하죠. 자, 아까 제가 이런 당화 현상이 생기고 난 최종 당화 산화물의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분해가 잘 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 당화 현상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요, 최종 땅 하고 넘어갈 때 비가역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 강력한 산화 반응이 딱 한번 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산화 반응을 눌러주면 비가역적인 반응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억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항산화제가 상당히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타민 C라든지 E라든지 그리고 글루타치온 되게 중요하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글루타치온이 또 어디 중요하냐면 글라이오실레이즈라고 하는 아까 효소, 우리가 이 당화 현상을 분해해주는 효소에 바로 이 글루타치온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글루타치온 함량이 우리 몸에 충분히 높아져 있어야 이거를 분해하는 시스템 역시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술을 매일 먹도 간이 안 좋으니까 간보호제나 이런 것들을 복용하는 게 중요한가요? 술을 안 먹고 간보호제를 복용하는 게 너무나도 기본적인 상식인 것처럼 영양제, 비타민C 좋대, 비타민 E 좋대, 글루타치온 좋대. 자, 인터넷 구매해서 찾아보고 와 먹고 있어 괜찮아. 그런데 매일같이 탄수화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고 야식까지 먹고 있어. 뭔가 잘못됐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화가 되어져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커피 콩을 로스팅하죠.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당화 반응이 엄청 생깁니다. 고기를 먹을 때 고기 표면에 되게 노릇노릇하게 익힌 거 있죠. 그게 당화 현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되게 달짝지근한 맛이 나서 되게 감칠맛이 나거든요. 자, 그 마이야르 반응이거든요. 마늘 같은 경우도 그냥 마늘짱보다 흑마늘 이런 거 있죠. 그냥 뭐 국성해 놓은 거. 그런 거 먹어보면 되게 뭐 좀 다르죠. 삼계탕을 먹는 닭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튀겨서 먹는 닭과 어떤 게 훨씬 당화 반응이 많을까요? 당연히 튀겨 먹는 닭이 훨씬 당화 반응이 높습니다. 그러면 당화 반응이 높아져 있는 상태의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는 그 양이 당연히 늘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실제로 그 음식을 먹을 때도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당화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잡기 위한 화장품들도 나오죠. 왜냐하면 이미 피부에는 당화 현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부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당화 현상을 억제해주는 성분들을 사용하는 제품들, 지난번 파우치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던 뭐 제품도 보면 AGE를 막아주는 제품, 인터럽터 뭐 이런 제품들처럼 기본적으로
당화 현상을 잡아주는 제품들도 화장품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바르는 이런 개통들은 결국은 그 닿는 부위에만 영향을 주는 거지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노화가 걱정돼 하시는 분들은 사용을 하시는 게 좋지만 그 베이스에는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식습관에 대한 교정들이 기본적으로 함께 같이 가준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탄수화물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섭취가 되면서 인슐린에 대한 저항도가 높아지고 그러므로 당뇨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이런 또 여드름이라든지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장벽에 흡착이 되면서 장누수 증후군이라든지 배에 가스가 차는 증상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염증 반응을 유도시킬 수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몸을 우리가 스스로 정말 혹사시키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원장님 저 피부가 너무 나이가 들었어요. 피부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리프팅 하고 싶어요. 물어봐요. 특히 염증이 생기신 분들 원장님 원인이 뭐예요? 음식 때문입니다. 운동 안 하고 있습니다. 생활습관 불규칙하고요. 수면 장애 있거나 장 안 좋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내하고 마치 상관없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딱 실드를 칩니다. 처음부터 사실은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되게 그런 부분들의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이 어떤 시술을 하고 난 뒤에도 결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염증 반응이 자주 생긴다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하기에 앞서 내가 정말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줄여주는 게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쉽지 않은 거 저도 압니다. 그래도 계속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해하고 인지하고 내가 조금 더 고쳐봐야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좀 생기게 돼요. 이야기 들으면 다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이야기 들으면 전부 다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아주 우리가 스트릿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숙지하고 내가 그게 하나의 내 가치관으로 가지고 간다면 이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화장품 내가 좋은 거 쓰고 싶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여러분들 몸 더 건강해지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거는 왜 무시하세요? 애써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실천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